고위급 회담 당일 회담을 돌연 취소한 북한의 속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제 새벽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청와대는 현재 NSC를 열고 대책회의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상황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어제요. 북한이 회담 연기 이유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알렸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트럼프만의 해법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리비아식 해법에 선을 그은 백악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볼턴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하고 트럼프하고 폼페이오 라인이 주장하는 해법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볼턴의 경우는 뭐 엄밀히 말하면 네오콘의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턴은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를 조치를 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체제 보장과 보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북한의 입장은 이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자신들이 비핵화 과정을 단계화한 다음에 단계별로 보상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미국이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사실은 CVID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볼턴이 자꾸 좀 리비아식을 강조하는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미묘한 흐름에서 보면 볼턴 라인하고 트럼프 폼페이오 라인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볼턴은 지금까지 보면은 첫째 군적 전문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네오콘의 핵심 인사로서 원리주의자로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란 핵 파기 합의나 2005년에 9.10 공동성명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그 위조 지폐 사건으로 표류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그 뒷면에는 볼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볼턴의 방식을 고집을 하면 협상은 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타협이 가능한 트럼프식 모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트럼프식 비핵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님, 트럼프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지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했고 두 번이나 방문했죠. 최근 방문한 이후에는 사실 이런 비핵화 해법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미국이 어떠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당시 미국의 많은 실무진들이 동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그 해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긍정적인 해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말한 이번 과정에서 보면 이제 볼턴 보좌관을 굉장히 비난했는데 사실 볼턴 보좌관은 지금 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 이번에 미국에게 이렇게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그 어떤 목적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상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그 과정에서 직접 얘기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 이번 김계관의 성명을 보면 볼턴은 그냥 볼턴 이름을 부르면서 또 폼페이오 장관은 또 장관이라고 호칭하는 등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사실 북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로 북미 간의 지금 협상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볼턴 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서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발언을 연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뭐 핵탄도, 탄도미사일, 뭐 생화학 무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핵무기 모든 거 해체해서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었는데, 자, 리비아식 모델 주장하던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Yeah, I think that's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we have very much in mind the Libya model from 2003, 2004. There are obviously differences. The Libyan program was much smaller, but that was basically the agreement that we made.
자, 볼턴 보좌관은 성공적인 회담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지만 CVID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볼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이게 이제 네오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도 가능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 위기나 압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정 수준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군요. 자, 볼턴이 어제 담화 발표한 이 김계관과 또 악연이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턴이라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계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외교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볼턴은 네오콘의 선두주자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외교 정책을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끌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했던 볼턴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엔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할 때 존 볼턴 보좌관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관을 할 때 당시 그 벵고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안 등이 있었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북한은 이제 뭐 피가 얼어붙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제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었는데요. 그러한 사안에 이제 모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턴 보좌관이 다시 백악관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김계관 부상이 담화 형식으로 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요.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했고 존 볼턴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했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서로 좀 으르렁 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북한이 내놓은 이 담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북 회담 재고려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북한이 실제로 회담 취소하기까지는 그런 결정 못 내리겠죠? 더군다나 지금 그 북한이 비난한 그 볼턴이 얘기한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그 볼턴이 말한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다른 트럼프식 모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협상이 아예 열리지 못하도록 판을 깨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의 책임이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1월 이후 변화된 태도로 인해서 얻은 외교적인 이런 이득을 다시 한번 북한이 제발로 차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나섰는데 미국이 지나치게 방법론적인 경직성을 가진 나머지 협상이 깨진다면 그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가게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회담이 아예 열리지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북한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깨는 것 자체까지는 아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북 회담 재검토까지 언급한 이 중대 내용을 공식 매체가 아니라 사실 김계관 개인 명의 담화로 발표했다는 거는 그만큼 회담은 하겠는데 너무 이렇게 압박해서 우리 너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된 거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우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이 판을 깨기엔 너무나 많이 왔고요. 만일에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북미 회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기한다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할 수 있는 압박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관계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도출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또 선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모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허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상봉쇄까지 갈 수 있는 초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표시하되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위를 조정함으로써 큰 물결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속내는 충분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판을 깨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난과 이제 뭐 협박과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자, 저는 이 담화를 보고 사실은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보상 우리 뭐 그렇게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속마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겠죠? 아마 속마음하고는 아마 다른 내용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명분상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북한식 표현을 따지면 이 제국주의적인 미국의 안보적인 위협에 맞서서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예. 미국이 주는 경제적 보상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논리로 사실 성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이 협의 이후에 이런 경제적 보상을 얘기한 것은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계관 성명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주는 그런 경제적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세계적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축회담에 나선다는 그러한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곁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자정이 좀 넘어서 뭐 0시 30분에 북한이 고위급 회담,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뭐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정부를 콕 찍어서 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한 닷새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을 좀 잘 설득해달라, 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의 발표에는 의문점이 많은 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목한 맥스 언더훈련이 이미 11일 날 시작이 됐고 닷새나 지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에게도 그 전이거든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을 뭐 크게 서슴하게 한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제 아침에 아예 받지를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위급 회담을 안 한다고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 북한이요. 아, 북한이요. 이 그렇죠. 발표를. 근데 그 15시간 지난 새벽에 안 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북한 내부의 모종의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불만이라든지 군부라든지 아니면 노선 충돌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기보다는 내부 무마용의 어떤 대외 과시용의 성격이 크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부 무마용이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뭐 강경파가 있을 거고 온건파가 있을 텐데 강경파 뭐 군부 쪽을 조금 뭐라 그럴까 숨고르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주셨는데, 한 라인이 지금 청와대하고 그 국무위원장실인가요? 거기에 좀 연결된 지가 꽤 됐는데, 그 미국 가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한 라인을 좀 통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통화는 이번 기회에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이제 대통령보다 낮은 급, 더군다나 이제 장관급 회담이 열리려다가 이제 취소된 것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의 사안이 양국 간의 우리와 북한 간의 문제, 그리고 북한 간의 미국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게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 라인을 통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북한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북한 측이 다시 회담으로 복귀하게 하는 이러한 경로가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도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중간에 틈이 생기면은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중국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국 노동당 시도 위원장들이 파격적으로 환대를 중국에서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시진핑을 직접 만나서 단체 사진까지 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국과 미국, 북한을 잘 달래가면서 미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한범, 우정엽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